짜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잘 쉬고 오셨나요? 그럼 이제 선생님과 같이 다시 2교시 수업을 한번 힘을 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문장의 종류를 보기 전에 우리 앞에서 봤던 거 다시 한번 복습 좀 해볼까? 혼문장과 겹문장이 있었지, 그치? 혼문장이 뭐였더라?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한 번씩 결합한 문장을 우리는 혼문장이라 불렀었고, 그럼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야 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럼 문장의 확대란 무슨 뜻이었냐면 혼문장을 겹문장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문장의 확대야 라고 표현을 했었고, 이렇게 문장과 문장이 혼문장과 혼문장이 만나서 겹문장이 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연결어미를 통해서 고, 아서, 어서라든지 니라든지 뭐뭐 하면 이라는 표현 등의 연결어미를 통해서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또 다른 주어와 서술어가 낑겨서 이렇게 안겨 있거나 또는 아는 듯한 느낌의 아는 문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여러분.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앞에서 뭐 했었냐면 이어진 문장을 했었지. 자,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어진 문장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 관계가 대등합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의미 관계가 세 가지 있었죠. 선나대. 자, 그래서 선택, 나열, 대조의 세 가지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지 못하고 종속적인 거예요. 뒷문장이 앞문장에 속해 있어서 앞문장의 결과에 따라서 뒷문장의 의미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는 인과와 또는 조건이나 또는 의도와 목적 해서 세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는 문장은 앞에서 한번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여기다 같이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주어 1번과 서술어 1번 사이에 이렇게 주어 2번과 서술어 2번이 낑겨 들어가 있는 상태의 형태를 우리는 아는 문장이야 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아는 문장은 어떻게 나뉠 수 있냐면 이 아는 문장인 절이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데에 따라서 우리는 아는 문장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문장의 종류는 자, 절이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어머 자리가 부족하네. 역할에 따라 우리는 종류를 나눌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는 전성어미, 주로 전성어미를 통해서 어떤 아는 문장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어떤 아는 문장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책에는 밑에 이어서 적혀 있죠.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해서 이렇게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문장 안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문장에서 명사가 할 수 있는 일, 일반적으로 주어나 목적어, 보어 또는 가끔씩 부사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해 놓을게요. 플러스 부사어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문장을 우리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야 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자, 명사형 어미에는 선생님 명사형 어미가 뭐죠? 궁금해지기 시작하지. 선생님이 여기까지 끝내놓고 나서 어미 잠깐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형 어미에는 미음 또는 기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나는 방학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일단 얘들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다리고 있어. 이게 서술어인 거예요. 됐죠? 그럼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요. 얘가 주어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기를 기다려. 뭐가 오는데? 이게 지금 의미가 해석이 안 되잖아. 방학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문장 안에 있는 게 지금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얘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데 이 속에서 봤더니 왜 안 바뀌지? 방학이는 주어, 오기는 오다라는 원형이잖아요. 그럼 오다는 서술어. 주어, 서술어가 커다란 주어와 서술어 안에 낑겨 들어갔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목적어 역할을 했네? 라고까지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진실이 밑에 것도 한번 먼저 해보고 나서 빈칸 채울게요.
진실이 은폐되었음이 밝혀졌대요. 우리는 문장 성분을 구분할 때 어색한 친구들, 공부가 그동안에 안 되어 있었던 친구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서술어 먼저 하기로 했었죠. 밝혀졌어요, 서술어. 무엇이 밝혀졌는데? 진실이 밝혀졌나? 그거 아닌데. 진실이 은폐되었음이 밝혀진 거잖아. 그치? 이건 커다란 문장에서 요거 전체가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부분에서 진실이 주어, 진실이 어떻게 됐는데 은폐되었어? 이게 서술어. 주어, 서술어가 커다란 문장 안에 이 서술어 1번과 만나서 주어의 역할을 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명사형 어미에는 미음과 기라는 표현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방학이 오기는 기본형이 반학이 오다잖아. 이때 오다에서 오라는 어간이 남은 상태로 명사형 전성어미인 기가 붙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 여기도 짝대기 그어져 있지? 기라는 표현과 함께 문장에서 얘는 무슨 역할을 했어요? 목적어의 역할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목적어 역할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다음에 진실이 은폐되었음. 원래는 은폐되어까지. 그 다음에 원래는 은폐되다가 맞죠? 에다 뒤에다가 음이 붙은 상태잖아, 지금. 그래서 이때는 미음의 형태로 붙었고, 그럼 이거는 무엇이 밝혀졌다라는 역할을 하잖아요. 무엇이 밝혀졌다. 그럼 이때는 주어의 역할을 했죠. 주어 역할.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외울 거예요. 어떤 것을 외울 거냐면 학교 가면 이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무조건 무엇 미음이나 기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봐. 명사절은 미음으로 시작하잖아. 여기 어머 나 이거 또 실수했네, 여러분. 자, 미음. 이거 아닌데 얘 좀 이동해 볼까? 자, 명사절의 미음이요. 자, 명사절의 미음이기 때문에 도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사절 미음기를 외우도록 할게요.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보다 아는 문장 쪽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문제도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외우도록 할게요. 명사절은 미음기, 명사절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주어,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합니다. 됐죠, 여러분? 주로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는 건 주어와 목적어예요. 자, 다음 두 번째 관형절을 안고 갑시다. 관형절에서는 당연히 얘가 무슨 역할을 할까? 여기 줄곧 가야겠네. 자, 관형절은 당연히 관형어의 역할을 하겠죠. 관형사형 어미에는 누가 있냐면, 자, 니은, 그 다음에 는, 그 다음에 던, 그 다음에 리을의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좋아해요, 서술어. 그럼 누가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네요. 얘가 주어. 그럼 나는 좋아해. 나 무엇을 좋아하는데 공부를 좋아한 이런 애가 있나? 자, 여러분. 선생님도 공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기 때문에 자, 나는 공부를 좋아한대요. 근데 공부 중에서 어떤 공부냐면 너와 함께하는 공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전체가 공부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 근데 이 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쪼개볼까요, 여러분? 이때는 너와 함께 하다. 하다는 얘는 우리가 서술어야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치? 너와는 얘는 부사어. 함께 얘도 부사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서술어가 쓰였네. 주어 1번과 서술어 1번 사이에 서술어 2번이 끼겨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를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야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여기서 너와 함께 하는은 여러분 기본형은 하다예요. 그쵸? 하 뒤에 뭐가 붙었냐면 이때 는이라는 전성어미가 붙은 상태죠. 그래서 는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때 는은 관형어의 역할을 하겠지. 관형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관형절을 아는 문장도 한번 외워볼까요? 관형절을 아는 문장에서 중요한 것부터 한번 하고 가면 자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하고요. 관형사형 어미 여기도 줄 안 걷네요. 자 다시 줄 그어주세요.
관형사형 어미는 자, 니은, 는, 던, 리을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거는 사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별표는 쳐줄 건데요. 관형절에 뭐가 들어가? 니은. 관형어에 니은 들어가잖아. 관형절은 니은도 니은이지. 느은도 밑에 니은 있지. 받침에. 던, 리을 있죠. 리을엔 니은 있죠. 여러분 정리할게요. 관형절은 어떻게? 니은이나 리을이 들어가요. 그럼 무조건 관형절이야. 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아는 문장의 종류 우리 일단 2가지 배웠어요. 5가지 중에서 명사절 배웠고 관형절 배웠습니다. 명사절은 문장에서 명사와 같은 주어나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하는 것. 명사절인 거 우리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데 미음, 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지. 사실 얘들아 정확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문장 안에서 얘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명사절이지. 이렇게 분석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치? 문법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외우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명사절은 미음으로 시작해요. 명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명사절을 만드는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기 외우기로 했었지. 그치? 다음에 관형절, 관형어의 역할을 합니다. 관형절에는 관 밑에 니은 들어갔었잖아. 그래서 니은이 들어가는 니은과 리을이 들어갑니다. 그럼 걔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지 라고 외우기를 약속을 했었죠. 여러분 근데 하다 보니까 궁금한 거 있지 않아요? 니은, 리을 도대체 이거 뭐지? 여기는 미음이라 적었는데 선생님은 여기다 은폐되었 은이라 적었네.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할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 미음 또는 니은 요런 표현은 뭐냐면요 여러분 앞에 말이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나라 국어에 먹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먹다를 뒤에 오는 빵을 꾸며주게 바꿔보는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꾸미기 위해서는 먹다 빵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떤 빵이 되냐면 자 먹은 빵이야. 요렇게 바꿀 수 있겠지 여러분. 그쵸? 그러면 이 먹이라는 단어는 일단 이 단은 얘는 어미니까 먹이라는 애는 어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간의 밑에 받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니은이라는 받침을 적어줄 수가 없잖아. 우리나라 국어에 이렇게 생긴 단어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붙일 수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의에다가 니은 붙여서 은으로 적어주세요. 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자다. 아기. 그러면 수업 아기가 어제 잔 아기? 아까 잤다 아기라고 해야겠다. 얘들아 과거형으로 잤다 아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아기가 어떻게 했어? 잔 아기가 되겠죠. 아까 잔 아기가 깼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때 자는요 자다라는 기본형 밑에 여러분 이 자다라는 기본형 밑에는 원래 받침이 없잖아. 받침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빼고 그 자리에 니은 쓰세요라는 규칙인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다가 니은만 쓴 거예요. 이때는 라는 형태가 없죠 지금. 그쵸? 여러분 그럼 이거 음도 마찬가지다 지금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나 어저께 밥을 먹음 이렇게 표현할 때 먹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미음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아까 먹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 아까 전에 걔 봤어 라고 표현할 때 보다잖아 기본형은. 그럼 보 밑에는 받침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미음만 갖다 붙이시면 돼요. 나 아까 걔 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미음에 대한 건 별거 아니었지. 그래서 설명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사절과 인용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부사절은 당연히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부사어의 역할을 하겠죠. 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부사 만들어주는, 부사처럼 쓰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미가 뭐가 있는데, 자, 부사형 어미에는 이게도록 3개 외울게요. 이게도록. 자, 나는 일단 보낼 거야 라는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 일단 나는 주어 뭐 할 건데 방학을 목적어. 그럼 보낼 거야 이때 거라는 것은 의존명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야는 이다의 활용형인 이야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요렇게 묶어서 우리가 그냥 서술어의 역할을 했어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나는 방학을 보낼 거야. 어떻게 보낼 건데 얘 지금 어떻게 역할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떻게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겠지. 자, 부사어인데 없어요. 얘는 지금 문장 안에서 작은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없어요 서술어. 무엇이 없는데 후에가 없어요. 주어. 주어와 서술어라는 주어 1번과 서술어 1번 사이에 주어 2번과 서술어 2번이 낑겨 들어왔네. 얘가 바로 우리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지 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에 없이 라는 표현은 뒤에 없다. 뒤에 이 부사형 전성어미인 이가 붙은 상태죠. 그래서 이를 붙여서 얘가 지금 부사어의 역할을 했지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 누구 있다고요? 이게도록 있다고요. 자, 이게도록. 얘들아, 다시. 명사절 아는 문장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명사절 전성어미 미음기, 그치? 자, 관형절 아는 문장은 관형절에 만들어주는 관형어 만들어주는 애 누구 있었더라? 니은, 리을 있었죠, 여러분. 자, 부사절 아는 문장 부사어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준 어미 누가 있어요? 이게도록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도록으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성어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은 전부 다 전성어미입니다. 그러면 인용절부터는 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따와서 내 글에다가 실거나 내 말을 표현하는 것을 인용이라 부르죠.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이나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온 것을 우리는 인용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인용절에는 뭐가 붙냐면 조사가 붙어요, 여러분. 자, 직접 인용에는 뒤에 라고라는 조사가 붙고요. 간접 인용에는 뒤에 뭐뭐 하다 고라는 조사가 붙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내신에서 실제로 등장을 해요. 이거를 왜냐면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은 전부 다 어미가 붙어요. 전성어미가 붙습니다. 근데 인용절은 전성어미가 아니라 조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내신 문항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인용절을 아는 문장은 인용절을 만드는 전성어미라고 고가 붙는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전성어미가 아니라 삐비 아니라 뭐라고요? 얘는 조사라고요. 조사라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부사형어미에는 이게도록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인용절을 만들어주는 애는 조사였고요. 직접 인용은 라고라가 있었고 간접 인용에는 고가 있었지라는 것을 꾹꾹꾹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아빠는 내가 제일 예쁘다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아빠가 아이고 왜 자꾸 이렇게 쓰지 선생님이. 아빠가 주어 말했어 서술어. 그럼 우리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인용절이겠죠. 인용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는 이 작은 문장 안에서 지금 주어 예쁘다 서술어. 그럼 어떻게 예쁜데 제일이라는 건 부사어지 라고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용절 라고나 고라는 누구? 얘 어미예요 여러분? 아니요. 그럼 뭐라고요? 조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사가 붙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아는 문장의 마지막 서술절을 아는 문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일단 하나의 절이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얘는 서술절이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없어요. 자, 여러분 무슨 절인지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서술절을 빼고 나머진 다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복습 중요하니까. 명사절은 누구? 미음, 기. 관형절은 누구? 니은, 리을이 있었죠. 부사절 누구 있었어요? 이게, 도록이 있었지. 여러분 인용절 누구 있었더라? 라고와 고가 있었죠. 근데 서술절은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없어요. 다만 우리 눈에는 주어가 두 개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어, 서술어의 구조로 보이게 되면 걔가 서술절일까? 라고 일단 생각을 1차적으로 해주시고요. 봅시다. 코끼리는 코가 길대요. 여러분 서술어 먼저 찾아볼까요? 서술어. 길어요. 뭐가 긴데? 코끼리가 긴 거야? 코가 긴 거야? 코가 긴 거죠. 얘가 바로 주어예요. 얘네들이 짝꿍. 근데
코끼리가 전체적으로 어떠하다 라는 형식을 갖고 있죠. 얘가 전체적인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얘에 맞춰서. 그쵸? 여러분 이렇게 주어, 서술어 형태로 쓰이고 뒤에 나오는 주어와 서술어가 앞에 있는 문장의 커다란 서술어가 될 때 얘를 우리가 서술절이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코가 길다는 전체 문장의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술절까지 되셨나요? 근데 자 내신 유형에서 또다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별표 보어와 혼동하지 말아주세요. 보어가 들어간 문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면 송이가 선생님이 되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분명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을 속이는 거지. 어떻게 속이냐면 자 송이가 주어, 선생님이 주어, 되었다 서술어 이렇게 해서 얘는 송이가 어떠하다 라는 문장에 서술절이야 라고 문제를 내면 이제 친구들이 문제를 풀다가 순간적으로 주어 서술어 맞네 이걸 동그라미로 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배웠지 그치? 되다 라는 애가 오면 얘는 서술절이 아니라 되다는 여러분 송이가 됐대요. 뭐가 됐는데 그 뭐가가 필요하잖아 지금 얘는. 그래서 얘가 주어가 아니라 사실은 보어였죠. 그럼 얘는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한 개씩 있는 혼문장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어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마치 서술절인 것처럼 여러분을 속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까지 있었지 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잠깐만 선생님이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있었지. 이거 한번 복습 좀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파란색이니까 무슨 색으로 적어볼까? 분홍색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일단 다시 명사형 어미는 명사절 만들어주는 애였어요. 그쵸? 명사절 만들어주는 애 누구 있었는데 미음 붙여서 미음 기라고 표현하기로 했었지. 그치? 자, 여러분 관형사형 만들어주는 어미 누구누구 있었더라? 니은과 리을로 우리는 기억을 하기로 했었죠. 자, 다음에 부사절 만들어주는 어미 누구누구? 이, 개, 도로. 이게 세 개가 있었지. 근데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선생님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나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팡팡팡팡팡 이렇게 생긴 나무가 있어요. 그쵸? 선생님 잘 그렸지? 자, 송화백이라 불러주세요. 아니지, 양화백이라 불러야 되나? 자, 요렇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이렇게 가지들도 있겠지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이제 색깔을 바꿔서 초록색으로 바꾼 다음에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나무에는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 부분을 한문으로 뭐라 부르냐면 나무의 줄기를 나타내는 줄기간이야 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 부분은 나무에서 줄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붙어 있는 그럼 가장 마지막 부분인 가지가 되잖아. 그래서 끝부분인 미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앞에 단어만 붙여주면 돼요. 그럼 얘는 어간이 될 거고 얘는 어미가 되겠지. 그치? 여러분 말에 있어서 나무의 줄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간인 거고요. 말에 있어서 나무의 끝부분인 가지 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미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자 나무의 줄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여러분 가지는 굉장히 여러 개로 뻗어나온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무를 보면 나무의 줄기는 한 통으로 굳게 올라가요. 아니야, 굵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자 가지는 줄기 끝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줄기 부분은 하나, 가지 부분은 여러 개라는 것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해볼게. 우리나라 국어의 용언입니다. 용언은 품사 시간에 1학년 때 배우셨던 건데 동사와 형용사에 활용할 수 있는 말을 우리는 용언이라 불렀잖아 얘들아.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거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선생님은 먹다라는 단어
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다, 먹고, 먹니, 먹은, 먹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잖아. 여러 개로 활용을 했을 때. 자, 여러분, 형태를 봤더니 먹이라는 애는 지금 형태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어요. 그쵸? 자, 여러분, 그럼 나무 줄기에서도 가지가 여러 개 뻗어 있지만 똑같이 되는 애가 있지. 그래서 얘가 먹이라고 계산을 해볼게. 먹다, 먹고, 먹니, 먹은, 먹었다. 그래서 뒤에는 뭐 다가 더 붙었죠. 그 다음에 먹자,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럼 다시 해봐. 자, 활용을 할 때 이렇게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어때요? 형태가 바뀌었죠. 자, 정리할게. 이것처럼 우리나라 국어의 용언,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할 때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형태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나무의 줄기는 커다란 한 줄기로 올라가요. 마치 형태가 바뀌지 않는 얘처럼.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때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야 라고 부르는 거고요. 활용할 때 다, 구, 니, 은 이런 것처럼 형태가 바뀝니다. 얘를 우리는 어미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때 요 어미 중에서 얘가 하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를 잠깐 보면 이때 먹다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중학생용으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 뒤에 다가 붙으면 문장을 완전히 끝내주는 역할을 하죠. 먹다 뒤에는 마침표가 찍히게 될 거란 말이죠. 얘는 그래서 문장을 끝내주는 종결어미야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먹고 또는 먹고 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때는 여러분 먹고 그 다음에 물을 마셨다 라는 표현이 온다 생각해봐. 송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셨다 라고 간다면 얘는 지금 중간에 먹고 뒤에 다른 문장이 올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줬잖아요. 얘를 우리는 연결어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연결어미 기억나세요? 이어진 문장 만들어줄 때. 그 중에서 이때 고는 뭔데? 송이가 송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럼 송이가 물을 마시고 물을 먹었다. 물을 마시고 밥을 먹었다. 라는 것처럼 얘는 고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중에서 나열이야. 라는 역할을 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때 먹은 같은 경우는 원래 국어에서 먹다는 서술어의 역할을 해요. 송이가 밥을 먹다처럼. 근데 여기서는 송이가 먹은 밥이라는 명사를 마치 먹다라는 동사가 꾸며주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어에서 명사를 꾸미는 관형어거든요. 그럼 동사가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성질을 바꿔주는 전성어미라 부르는 거예요. 동사지만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성질을 바꿔준 거예요. 전환했어, 뭐를, 성질을. 그래서 전성어미야 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 그럼 명사가 아닌 것을 마치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끔 바꿔준 게 되겠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사가 아닌 것을 관형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바꿔준 것. 부사형 어미는, 전성어미는 부사가 아닌데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바꿔준 것이 되겠죠, 여러분. 이 부분 정리해야 되는 친구들은 잠깐 정지해놓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3초 드릴게요. 여러분은 정지해놓고 적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 2, 3, 띵.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 이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송이는 나이가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겠죠. 여러분, 일단 송이는 주어네요. 나이가, 이것도 주어겠지. 많다, 얘는 서술어 아닐까? 그럼 많아, 이때 생각해봐. 많아요. 송이가 많은 거예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내가 여러 명이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때는 나이가 많다가 하나로 묶이는 애가 되겠죠.
그랬을 때 송이가 전체적으로 어떠하다 라는 역할을 하겠지. 그럼 얘는 문장에서 이거 전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불러요, 서술어. 누가 부르는데요? 송이가 주어. 뭘 불러요? 노래를. 얘가 목적어. 여러분, 근데 송이는 송인데 어떤 송이라고 계산했을 때 얘가 지금 어떤의 역할을 했잖아.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관형어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원래 예쁘다라는 것은 형용사잖아요.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이 단은 전부 다 원래는 서술어지. 그래서 얘는 서술어인데요. 관형어의 역할을 했어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관형절이지 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예쁘는 예쁘 뒤에 는을 붙여서 예쁜이 됐잖아. 그래서 관형절을 만들어주는 전성어미 니은 붙었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송이가 주어. 뛰어갔어요. 뛰어서 갔습니다. 서술어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나는 화장실로 갔어요. 부사어. 근데 어떻게 화장실로 갔어? 빠르게 갔습니다. 그럼 빠르게, 여러분, 빠르게는 문장 안에서 지금은 부사어의 역할을 하죠. 뛰어갔어. 어떻게 뛰어갔는데 빠르게 뛰어간 거예요. 근데 원래 빠르다라는 건 형용사죠. 형용사 뒤에 개가 붙었네. 그럼 얘는 원래는 서술어로 쓰이는 문장 성분이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해서 얘는 부사절이지. 이라고 보실 수 있고, 빠르 뒤에 개가 붙었네. 이렇게 부사절이 만들어주는 이게 노록이 붙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복습 한번 해보고 나서 우리 이제 전체 문장의 확대 부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가 결합했어요. 이런 문장을 우리는 콧 문장이야 라고 표현을 했었죠. 근데 이때 혼문장과 혼문장이 결합하면 겹문장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납니다. 얘를 뭐라 불렀었더라? 겹문장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문장이 겹문장을 이룰 때 우리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어요. 그쵸? 첫 번째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주일, 서일, 주어와 서술어 1번 그리고 주어 2번과 서술어 2번으로 연결될 건데 요때 무엇을 통해서 요 자리에 연결 어미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얘를 이어진 문장이야 라고 부르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자, 현문장 중에서 주어 1번과 서술어 1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주어 2번과 서술어 2번이 안겨 있어요. 근데 이때 서술어 2번이 형태를 살짝 바꿔주겠죠. 어떻게? 전성어미 등을 통해서.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아는 문장이야 라고 표현을 했었죠.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아직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녹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이어진 문장에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었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었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똑같아요 라고 표현을 했었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는 선나대, 선택, 나열, 대조 해서 이렇게 3가지 의미관계 있었죠. 각각의 대표적인 애들 기억나세요? 선택의 연결어미 뭐뭐하든지 같은 거 있었지. 나열해서 연결어미 뭐뭐하고가 있었죠. 자, 여러분, 대조는 뭐뭐하지만 등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적었어요. 자, 다음에 종속절이 이어진 문장도 우리가 의미관계 3가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관계 있었냐면 자, 인과, 원인과 결과의 인과, 그리고 조건, 그리고 의도와 목적 이렇게 3가지를 배웠죠.
얘도 대표적인 연결어미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 1, 2, 3 기억 떠올리셨나요? 자, 인가에서는 아서, 어서. 그래서 어서라고 적어볼게요. 아서, 어서. 자, 그 다음에 조건에서는 뭐뭐 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도와 목적에서는 뭐뭐 하러 또는 뭐뭐 하려고 등의 표현이 있었지라고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견문장 중에서 아는 문장 한번 해볼까요? 아는 문장은 5가지의 종류가 있었죠. 일단 짜잔 짜잔 짠 명사절 있었고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명사절과 관형절과 부사절과 인용절과 짠 서술절 이렇게 나뉘었었지. 여러분 명사절은 문장 안에서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럼 명사는 무슨 역할을 했는데 주어나 목적어, 보어 또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교과서에 따라서 부사어까지 언급해서 시험에 나오는 학교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주어와 목적어에서 끝내기도 합니다. 자, 명사절인 거 알아볼 수 있는 표지 있었어요. 전성어미 누구? 얘가 미음이니까 누구? 미음과 기를 외우기로 했죠. 자, 관형절 중장 안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합니다. 관형절인 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관형절 밑에 니은 있네. 니은. 그래서 어떻게? 니은이나 리을의 받침으로 마무리되면 관형절이지. 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부사절은 얘는 알아볼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이거 있었지. 그치? 이게 도로. 약간 개를 살짝 개슴츠레하게 이게도록으로 읽어주시면 좀 좋겠죠. 인용절에서는 여러분 직접 인용은 라고 간접 인용은 고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특이한 점이 뭐였어요? 어미가 아니라 누구예요? 조사라고 했었죠. 시험 문제에 실제로 등장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냐면 다 맞는 걸 내는 거지. 근데 이렇게 아는 문장은 명사절이 미음기 관형절이 니은 리을, 부사절이 이개 도로, 인용절은 라고 고 등의 전성어미와 함께 안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어미가 맞지만 얘는 조사니까 틀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사해요 라는 것은 꼭 기억해 두세요. 오답으로 출제될 수 있고 그동안에 꽤 자주 나왔던 문장 유형입니다. 자, 다음에 서술절을 이렇게 외워야 될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어가 2개 있는 것처럼 주주서의 형태로 내 눈에 보이고 마지막 주어와 서술어는 이 문장에서 어떠하다라는 하나의 어떠하다 라는 역할을 하는 서술어로 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까지 복습해 봤으면 여러분 자 조금만 넘겨서 연습 문제 한번 해볼게요. 이 연습 문제가 10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지금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3분 30초를 드려볼게요. 아 진짜 관대하다, 그치? 자, 여러분 3분 30초 동안 10개 빨리 풀어보세요. 이어폰 끼고 있었던 친구들 미안해요.
자, 여러분 다 풀어보셨나요?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거 하다 보니까 선생님 아까 전에 그거 생각났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거 다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우리 문장 성분으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짧고 서술어, 그쵸? 인생은 주어, 길어요 서술어. 뭐가 길어요? 예술은 길겠죠. 주어. 그럼 일단 얘는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씩 들어가 있는 겹문장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때 고라는 애죠. 지금 주어 1번과 서술어 1번, 주어 2번과 서술어 2번 각각에 대응되는 주어 서술어가 바로 연달아 붙어 있잖아 지금. 그래서 얘는 이어진 문장 중에서 고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건 다 적어 드릴 거고요. 다음부터는 줄여서 적을게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중에 고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나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열입니다. 자, 두 번째 거부터는 첫 번째 거 잘 적어줬으니까 두 번째부터는 줄여서 적을게요. 여러분, 깨달았어요. 서술어요. 그럼 누가 깨달았니?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주어져. 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가 옳았음을 깨달았겠죠. 이 문장 전체가 지금 목적어의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안에서 그가는 주어, 옳았다 얘는 서술어가 되잖아 얘들아. 자, 그럼 얘는 지금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애를 안고 있네.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얘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네. 무엇을 통해서? 미음을 통해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 볼게요. 장식됐어요. 그럼 이게 서술어. 그럼 무엇이 장식이 됐을까 여러분?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됐을 거예요. 그럼 되다 무엇이? 그림이 얘가 주어. 자, 그림이 어떻게 장식됐어? 아름답게 장식됐어. 그럼 이때 개는 여러분 부사어겠죠? 근데 이때 선생님 단어 하나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림이 아름답게는 원래 기본형은 아름답다잖아요. 그럼 얘는 서술어로 쓰이는 문장 성분인 형용사인 거잖아. 그래서 뒤에 개라는 어미가 붙은 거죠. 얘는 그래서 원래 문장에서 단어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 그럼 이때 그곳은 뭘까 얘들아?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은 선생님이 부사어라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부사어가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아름답게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니까 얘는 부사절. 뒤에 뭐가 붙었어요? 개라는 부사형 전성어미 붙었죠. 당연히 얘는 부사어 역할이기 때문에 안 적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선생님이네요. 종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대요. 자, 여러분. 일단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요 따옴표와 함께 라고라는 게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일단은 직접 인용절이 눈에 보이네요. 직접 인용절. 뭐가 붙었어? 조사 라고가 붙었지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찾아볼게. 일단 라고 물었어요. 서술어. 누가 물었어? 송이가 물었지. 주어. 그럼 무엇을 물어봤어? 요거를 물어본 거잖아 지금. 얘는 부사어예요.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근데 목소리로 으로라는 표현이니까 얘도 부사어죠. 근데 어떤 목소리냐면 떨리는 목소리인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다. 떨리다라는 동사가 얘를 꾸며주고 있네요. 동사는 원래 서술어로 쓰이는 문장 성분이잖아. 서술어. 근데 얘는 지금 목소리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마치 관형사와 같은 역할을 했네. 그래서 얘는 관형절이겠지 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는 관형절이 쓰였고요. 관형절 뒤에 떨리다 뒤에 는 붙었네요. 전성어미 는이 붙어서 관형어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되었다 서술어. 누가 됐는데? 내가 주어. 그럼 나는 뭐가 됐는데? 얘들아 되다 아니다는 특이한 서술어였죠. 되다 아니다 오면 그 앞에 꼭 누가 필요해요? 보어가 필요했었지. 그래서 중학생에는 보어였죠 여러분. 그럼 얘는 무슨 문장입니까? 주어 서술어 한 개씩 있네요. 혼문장이죠. 자, 다음 색깔 좀 바꿔볼까 얘들아?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우리는 송이가 저지른 잘못을 알아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여러분? 자, 일단은 알아냈다 서술어가 될 거예요. 그쵸? 조금 밑에다 적을까? 서술어. 그럼 누가 알아냈어? 우리가 알아냈대요. 그럼 얘는 주어. 우리는 알아냈어요. 무엇을 알아냈는데 잘못을 알았어요. 그쵸? 그럼 이때 잘못을은 목적어. 근데 어떤 잘못이냐면 송이가 저지른 잘못인 거예요. 이 송이가 저지르니 잘못 전체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럼 얘는 지금 명사를 꾸며주니까 관형절이겠지, 그치? 송이가는 주어가 될 거고 저지르다는 서술어가 되겠죠. 저지르 밑에 니은 붙었네요. 그래서 전성어미 니은 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관형절을 아는 문장 이면서 전성어미는 니은의 상태로 붙어서 관형어의 역할을 했어 라고 보실 수 있겠죠. 다음 7번 모으고 있어요. 모은다 서술어. 열심히 하네요. 그럼 일단 누가 모으는데? 내가. 주어. 자 여러분 용돈을 모아요. 목적어. 됐죠? 그럼 나는 용돈을 모은다라는 하나의 문장과 자 여러분 앞에 건 뭔데? 나는 자전거를 또 목적어. 사려고 그럼 나는 산다 라는 서술어죠. 그럼 여러분 나는이라는 주어는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만 온 겁니다. 나는 자전거를 사려고 용돈을 모은다. 여러분 이 주어 1번과 2번에 대한 서술어 1번, 2번이 나타났죠? 여기서 문장을 끊을 수 있겠네요. 그쵸? 뭐뭐 하려고 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 뭐뭐 하러, 뭐뭐 하려고 얘는 뭐였더라? 의도와 목적이었죠. 아까 앞문장 어떻게 적었지? 네, 여기서는 고를 안 적었네요. 의도와 목적, 여기는 려고라는 연결어미 쓰였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바라고 있어요. 서술어. 누가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바란대요. 우리가. 그래서 얘가 주어. 자,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을 바라는데? 낫기를 뭐가 낫는데? 요렇게요. 다은이가 어서 낫기를 바란대요.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지금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다시 정리 좀 해보자. 우리 문장에서는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는 명사였죠?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야. 라고 볼 거고요. 여러분 안에서 다은이가는 주어. 낫다 서술어. 어서는 낫긴 낫는데 어떻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는 어서죠? 부사어가 되겠죠. 여러분 명사절인데 뒤에 뭐가 붙었어? 기가 붙었죠. 명사절 뒤에 기가 붙어서 얘는 지금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명사절 누구누구 있었어요? 미음기, 관형절, 니은, 리을, 부사절, 이게, 노로. 자 여러분 인용절, 라고와 고가 있었죠. 자 다음 9번 경민이는 씀씀이가 해프대요 여러분. 일단 해프다 서술어죠. 뭐가 해픈데요? 경민이가 해픈 거예요? 씀씀이가 해픈 거예요? 씀씀이가 해픈 거죠. 얘가 주어. 근데 경민이가 전체적으로 어떠해? 주어가 전체적으로 이러해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 경민이가 어떠하다 라는 역할을 했었죠. 그럼 얘들아 이거는 주어, 서술어의 형태로 눈에 보이죠.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지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머니께서 송이에게 용돈을 주셨대요. 돈 받았네. 자 여러분 주셨다 서술어. 누가 줬는데? 할머니가. 주어. 자 할머니가 뭘 줬어요? 용돈을 줬어요. 목적어. 자 누구에게 주셨는데? 이때는 선생님한테 나에게 줬죠. 그래서 얘는 부사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주어와 서술어가 한 개씩 나왔네요. 얘는 그럼 무슨 문장이에요? 혼문장이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이때 주었다 라는 표현은 주셨다 라는 표현은 혼문장인데 서술어의 자릿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세 자릿수 서술어야 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필기 되셨나요? 네, 영상이니까 친구들 다 못 적었으면 정지시켜 놓고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문장의 종결 방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문장의
종결 어미에 따른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2015년도 개정 때까지는 아니지. 2009년도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중3 교과서에 다 실려 있었던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은 2015년도 개정이 되면서 중등부 교과서에서 거의 대부분 사라졌어요. 그래도 우리 한번 어차피 문장에 대한 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장의 종결 방식은 국어의 문장은 종결 방식, 정확하게는 종결 어미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어미요. 어간과 어미 배우셨잖아요. 선생님이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죠. 어간이라는 애는 용언이요.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할 때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었고 그 어간에 붙어서 끝부분에서 쓰이면서 형태가 바뀌는 애들을 어미라고 불렀어. 그 어미 중에서 문장을 끝맺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우리가 종결어미라고 표현을 했었죠. 종결어미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일단 평서문부터 갈게요, 여러분. 평서문은 평범하게 서술하는 문장이란 뜻이에요. 그냥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평범하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서술하는 또는 진술하는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서술하는 평서문이지. 평서문의 종결어미 다, 뭐뭐 하다, 네, 뭐뭐 합니다, 뭐뭐 해요 이렇게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갈무리 국어 학원에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평서문에서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혼잣말도 가능하잖아. 그래서 얘는요, 자, 듣는 이를 의식하지는 않아요. 이거를 추가해서 적어 놓으세요. 듣는 이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평서문입니다. 다음 의문문 넘어가 볼까요? 의문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의문을 가져요. 그럼 당연히 질문을 하겠죠? 질문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겠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의문문이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의문문의 종결어미 밥 먹었냐? 밥 먹었니? 또는 밥 먹었어? 어도 쓸 수 있겠지. 밥 먹었는가? 아니면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종결어미 이런 거 쓰이고요. 너도 갈무리 학원에 다니니? 야, 나도 이런 표현 아닌가? 너도 갈무리 학원에 다니니? 라고 물어보게 되겠죠, 여러분. 다음에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문 말하는 이가 누구한테? 듣는 이한테.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문장을 우리는 명령문이야 라고 표현을 해요. 명령문의 종결어미는 라, 뭐뭐 해라, 알아, 어라 이런 표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긴 라와 어라 같이 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게, 뭐뭐 하게 이런 표현이요. 뭐뭐 하십시오. 올바른 답을 고르시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거라. 이거는 너 국어공부 열심히 해 라는 뜻의 명령문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주어와 서술어에 대한 구정을 배웠기 때문에 이 명령문은요, 항상 명령문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명령문은 듣는 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럼 행동이 나올 거고 그 행동을 해야 되는 주체는 누구예요? 듣는 이죠. 그래서 명령문의 주어는 항상 듣는 이가 됩니다. 자, 청유문 넘어갈게요. 청유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여기서는 함께 또는 뭐 같이 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결어미로는 뭐뭐 하자, 뭐뭐 하세, 뭐뭐 합시다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국어 공부 열심히 하자 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여러분, 청유문과 명령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강하게 얘는 요청하는 거 요게 아니에요. 사실은 명령문은요, 듣는 이 혼자서 해야 되는 행동이 바로 명령문이에요. 물 가지고 와.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는 가서 물에 떠서 오렴.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청유문은요, 너랑 나랑 같이 하자 라는 뜻이에요. 우리 놀러 가자. 그럼 너 혼자 가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라는 뜻이 되거든요. 청유문과 명령문의 공통점은 둘 다 듣는 이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요청한다라는 점이에요. 차이점은 명령문은 듣는 이 혼자 하는 거, 청유문은 듣는 이와 함께 하는 것,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함께 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지 말이 강하게 나가면 명령문, 말이 부드럽게 나가면 청유문, 요거 아닙니다. 자, 다음에 감탄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하는 이가 자신의 여기는 느낌을 표현할 때 우리가 감탄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듣는 이 얘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요. 추가해 놓을까요? 듣는 이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 종결함이 뭐뭐 하는구나, 뭐뭐 하는군, 뭐뭐 하는구려 등이 있습니다. 어머, 꽃이 참 아름다워라 라는 표현에 라도 쓸 수 있겠지. 어머, 오늘은 날씨가 참 춥구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우와, 경민이는 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뒤에 종결어미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선생님이 안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화면 좀 넘겨봤어요. 우리 문장의 종결 방식에 따라서 문장의 종류 5가지 배우셨습니다. 듣는 이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하는 이가 자신의 평범하게 진술하는 문장, 생각을 평범하게 진술하면 평서문이라 표현을 했었고,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래서 대답을 요구합니다. 이때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표현을 했죠.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너 혼자 해 라는 의미요. 명령문이라 표현할 수 있었고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청유문이 있었죠. 말하는 이가 자신의 느낌을 강하게 표현합니다. 감탄문에서 5가지 문장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장의 종류는 종결 어미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야, 문장의 자 11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넘겨보세요, 여러분. 뒤에 있는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이 예시를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과 함께 실전 문제 33번부터 39번까지만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3, 34, 35, 36, 37, 38, 39 확인해 볼 건데요. 일단 33번 어떻게 풀이하는지 한번 같이 해보고 나서 여러분이 풀 수 있게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이 식당은 김치찌개가 맛있대요. 일단 여기에 쓰여있는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맛있어요. 서술어요. 무엇이 맛있어요? 김치찌개가 맛있는 거예요. 주어요. 그쵸? 여러분, 근데 이 식당은 김치찌개가 맛있대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일단 이 식당은 이라고 표현할 때 식당은 무슨 표현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식당은 이라는 부분에서 일단 사실 여기서는 물론 여러분이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소를 나타내는 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식당이 어떠하다라는 표현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식당은 주어, 그럼 이는 식당을 꾸며주는 관형어로 해석을 해서 이 식당이 전체적으로 이거는 지금 어떠하다 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당은 어떠하다 라는 표현을 담아서 그럼 얘는 얘들아 주어와 서술어의 서술절이지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했지 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6문제니까 네, 약간 고민하셔야 될 거니까 3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시간을 3분 재서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면 여러분 혹시 다 풀어보셨나요? 선생님이 이제 약발이 떨어진 것 같아. 지금 아까 약을 먹었는데 자꾸 기침이 나기 시작하고 코가 막히기 시작을 하네요. 여러분 이거 혹시나 아까 잠깐 설명해서 이해가 안 됐던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분명히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은 부사어야 라고 그동안에 가르쳐 왔단 말이죠. 오늘 수업에서. 근데 이때 이 식당은 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설명에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의 대상이잖아요. 김치찌개가 맛있는 게 어딘데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식당은 어떠한 대상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때는 식당이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다를 이 어떠한 성질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를 주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뭐 김치찌개를 먹으러 식당에 가자 할 때 그 식당이 아니어서 지금 현재는 식당에 대한 설명이었죠, 이게. 그래서 얘를 주어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벌들은 여왕벌의 자식을 돌보고 키운대요. 돌보고라는 표현을 보니까 뭐뭐하고라는 연결어미가 떠올랐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여기다 일단 줄을 좀 그어봤고요. 자, 일벌들은 주어, 자식을 목적어, 돌보다 서술어, 키우다 서술어. 자, 여왕벌의 뒤에 의가 붙었잖아요. 그럼 얘는 관형격 조사였으니까 당연히 관형어겠지. 주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 그 다음에 또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는 생략되어 있는 상태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뭔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야 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연결어미 뭐 썼어요? 고를 썼죠. 자, 고는 뭐였는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중에서 선택, 나열, 대조 있었죠. 그 중에서 얘는 나열이야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다음에 35번 한번 해볼까요? 밝혀졌어요. 얘가 바로 서술어. 그럼 무엇이 밝혀졌을까요? 그가 범인이었음이 밝혀졌지. 이렇게 우리가 가로를 여기까지 한번 쳐볼까요? 그냥 여기까지. 아니 그냥 여기서 치자. 자, 이랬다 저랬다 해서 조금 미안. 자, 여러분, 그가 범인이었음이 밝혀졌어요. 그럼 이때 결국이라는 건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표현이니까 부사어가 될 거고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 각각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가 주어, 범인이었다 서술어. 이것이 밝혀졌더라. 그럼 요 두 개가 지금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밝혀졌어. 무엇이 밝혀졌는데 그가 범인임이 밝혀진 거죠. 요 두 개가 문장 안에서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누구였더라? 명사절이 있었죠. 얘는 그래서 이 부분이 명사절이고요. 뒤에 뭐가 붙었어요? 음이라는 애가 붙었죠. 그래서 미음을 통해서 명사절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36번 볼게요.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를 갔다. 얘들아, 선생님 여기 서가 눈에 보였어요. 사실은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한 번에 보일 겁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좋아요 서술어요. 나들이를 목적어요. 갔어요 서술어요. 누가 갔는지 지금 나들이 간 주체는 숨겨져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여러분, 그럼 아서, 여기 아서에다 체크를 할게요. 아서 부분은 아서 어서의 뭐였더라? 이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었고 아서 어서는 인과였었죠. 그래서 여기는 아서, 인과 또는 원인이라고 적은 친구 있으면 그것도 오케이. 이게 펜 놓칠까봐. 오케이. 자, 그 다음 37번. 수진이가 누나와 함께 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대요. 여러분, 수진이가 주어. 여기다 적으면 안 되지? 수진이가 주어. 자, 먹었어요. 서술어요. 그쵸? 무엇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은 거예요. 목적어. 저녁은 저녁인데 어떤 저녁을 먹었어요?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맛있는 애 왜 가로치셨는데요? 기본형은 맛있다예요. 그쵸, 여러분? 그럼 맛있다 라는 말을 뒤에 는을 붙여서 활용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는 관형절의 역할을 하고 있겠죠. 밑에 줄에다가 관형절이라고 관형어라 적어야겠지? 관형어.
자, 그래서 얘는 관형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관형절은 뭐가 있냐면 밑에 는을 붙여서 전성어미 는을 붙였네요. 여러분 근데 맛있다는 기본형은 원래는 서술어니까 여기다 서라고 적어볼게요. 집에서는 장소죠. 뒤에에서도 부사격 조사고요. 그럼 이때는 부사어, 함께도 부사어, 누나어도 부사어, 주어, 부사어, 부사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때 맛있는은 관형어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관형어라 적었고요. 관형절이네. 뒤에는 전성어미 는 붙었구나 라는 의도로 이렇게 세 칸을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 38번. 비가 와서 옷이 다 젖었구나. 선생님 눈에는 일단 서가 보였어요, 여러분. 연결어미인 서가 보입니다. 비가 주어. 와서 비가 오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서술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옷이 주어. 젖었어요. 서술어. 옷이 어떻게 젖었어? 다 젖었어요. 부사어.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주어와 서술어 뒤에 이렇게 바로 끊을 수 있게 됐잖아. 그때 서라는 뭐가 왔는데 연결어미가 왔네. 그럼 여러분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옷은 안 젖었겠죠?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야 라고 볼 수 있겠죠. 글씨 좀 줄여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아서라는 표현이잖아. 사실은 얘는 기본형이 오다예요. 뒤에 아서라는 연결어미 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는 아서라는 원인을 나타내는 인과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겠구나 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39번 마지막 문제죠. 나는 도왔어요. 그쵸? 얘는 나는 주어, 도왔다, 서술어. 누구를 도왔냐면 친구를 도왔어요, 여러분. 근데 나는 친구를 도왔는데 어떻게 도왔냐면 아무도 모르게 도운 상태예요. 아무도 모르게가 하나의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아무도 주어, 요 밑에다 적어야지. 주어, 모르다 서술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부사어는 아무도 모르게에서 모르다의 뒤에 개가 붙어 있는 그래서 부사절이지 개가 붙었지 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일단 다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잘 알아들을 수 있었나요 여러분?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났던 부분이 있으면 앞에 가서서 복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왜? 이 부분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일단 이제 다시 한번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들이니까 학교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20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쪽 넘어가셔서 9번, 11번, 12번, 13번, 15번 문제 5개 선생님이 4분 드려볼게요. 그래서 4분 동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쾅. 자, 여러분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 한번 문제 좀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같이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 안 풀어준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받은 파일 뒤쪽에 보시면 답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채점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중 부사어가 다른 부사어를 꾸미고 있는 문장은, 얘들아 우리는 어차피 문제풀이를 같이 하니까 복습과 함께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어라는 애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누구를 꾸며요, 여러분? 그렇지. 자, 원래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미는 말이에요. 그쵸? 근데 부사어는 용언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형어나 부사어나 또는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해 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사어는 관형어,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는구나. 주로 용언을 꾸미는데 그 중에서 부사어 꾸미는 애 찾아볼래?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 트럭이 아주 빨리 달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트럭이 주어, 그치? 달린다, 서술어. 어떻게 달려요? 빨리 달려요, 부사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를 꾸며주고 있죠. 달린다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될 건데 아주 빨리 달려요. 이때 아주는 빠르긴 빠른데 얼마나, 어떻게 아주 이런 뜻이잖아. 그럼 이 아주는 역시 마찬가지로 빨리를 꾸며주죠. 왜냐면 아주 달린다는 말이 안 되잖아. 빨리 달려요.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데 부사어가 다른 부사어를 꾸며주고 있죠. 답은 그래서 1번이야 라고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에서 부사어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그랬을까? 서술어. 누가 그랬어? 경민이가 그랬어. 주어야. 여러분 설마. 이때 설마는 뭘까요? 설마. 설마 걔가 그랬을까? 이거는 부사어인데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설마는 자 옆에 적어보세요. 같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3번. 건물이 주어예요. 쓰러졌어요. 서술어죠. 자, 여러분 오래되는 건물이 오래된, 그래서 어떤 건물이니까 얘는 관형어가 되겠죠. 여러분 근데 오래되다고 밑에 니은 붙은 거 보니까 관형절이네 라는 거 느낌 오셨을 겁니다. 갑자기 라는 것은 쓰러지긴 쓰러졌는데 어떻게 갑자기 쓰러졌어? 부사어는 지금 누구를 꾸미고 있어요? 서술어를 꾸미고 있죠. 자, 4번. 동생이, 자, 주어. 동생이 뭐하니? 하고 있어요. 이게 서술어예요. 요 두 개가. 자, 여러분, 근데 동생이 뭐 하고 있어? 말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어요. 어디에서요? 골목에서요. 부사어요. 여러분, 이때 골목에서는 하고 있어. 어디에서? 라는 서술어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술어를 꾸미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5번.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몹시 쏟아집니다. 여러분 일단 바람이 주어, 불어요, 서술어요. 비가 주어요, 쏟아져요, 서술어요. 됐죠, 여러분? 그럼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이때는 불어요. 어떻게? 갑자기 부는 거예요. 부사어. 자, 비가 쏟아져요. 근데 어떻게? 몹시 쏟아집니다. 부사어요. 이때 두 개의 부사어는 둘 다 서술어를 꾸미고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우리 채점해 보시고요. 11번 문제. 다음 중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른 것은? 여러분 서술어의 자릿수 기억나십니까? 서술어가 온전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다른 문장 성분들의 개수를 우리는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표현을 했었죠. 우리나라 서술어의 자릿수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먹는다는 앞에 거 안 보셔도 괜찮아요. 얘는 사실은. 자, 먹는다. 뭐뭐 필요할까? 누가 무엇을 먹는다가 필요하겠죠. 옥주가 먹는다만 있어서 될 건 아니에요. 옥주가 밥을 먹는다가 필요합니다. 얘는 두 자릿수 서술어예요. 그쵸? 자, 만주래요. 뭐가 만주인데? 고양이 만주인 거예요, 여러분. 어머, 우리 종규쌤 만주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만주이다. 뭐가? 고양이. 얘는 한 자릿수 서술어입니다. 답은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겠죠. 자, 3번. 닮았어요. 누가? 누가 누구를 닮았는데 또는
누가 누구와 닮았는데 해서 다은이는 영심이와 닮았어요. 두 자릿수 서술어. 그럼 답은 안 봐도 2번이겠지. 밑에 안 해도 되는데 한번 해보자. 여러분 갔어요. 뭘 갔는데? 자, 누가 갔는데? 누가 주어. 무엇을 갔어요? 라고 해서 이때는 두 자릿수 서술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누가 어디에 갔어라도 해도 괜찮겠죠. 다음에 좋아합니다. 서술어요. 어머, 영아는 보검이를 좋아한대요, 여러분. 그럼 영아는 주어, 무엇을 목적어. 그래서 얘도 두 자릿수 서술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골라볼게요. 서술어의 불안정한 의미를 보충 설명합니다. 여러분, 보충 설명하는 말 누구 있었더라? 보어라는 애가 있었죠. 관형어가 아니라 보어. 자, 서술어 중에서 누구, 서술어 중에서 되다. 되다가 좀 안 이쁘네. 다시. 서술어 중에 되다나 아니다. 라는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애가 바로 보어였었죠. 여러분, 두 번째,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 주체는 누구? 주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요. 여러분,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 됩니다. 자, 다음 3번. 서술어가 표현하고 있는 행위의 대상이에요. 어머니들아, 아까 방금 위에서 했었지. 서술어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애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라고요. 4번. 부속성분은 문장에서 주로 주성분을 꾸며줍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여러분, 근데 보어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얘네 넷은 누구였어요? 주성분이었죠. 보어는 주성분. 그럼 여러분, 부속성분에 누구 있었더라?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었죠. 그래서 관형어 그리고 부사어가 있습니다. 다음 5번. 독립성분은 문장들과 아니네. 독립성분은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요. 여기까지 맞죠? 다음 독립적으로 쓰입니다. 독립어니까 독립적으로 쓰이겠지 뭐. 맞네. 그럼 답은 5번이야.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다음 대화에서 수빈이의 대답 중 생략된 성분끼리 짝지어진 것 골라주세요. 나은이가 뭐 먹었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수빈이가 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럼 실제로 수빈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다이 자, 다은이는 귤을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 지금. 그럼 생략된 애 다은이는 주어죠. 그리고 먹었어 서술어가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략된 성분, 우리 생략할 수 있다 없다로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문장 성분에는 주성분이 있었고 부속성분이 있었고요. 독립성분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고 있는 주된 성분으로서 매우 중요한 골자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쵸? 일반적으로 주성분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얘는 주성분은 생략하면 안 돼요. 그쵸? 자, 부속성분은 주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했어요. 꾸며주는 것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생략이 가능하겠죠. 송이가 있어. 근데 예쁜 송이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선생님도 약간 부끄러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송이가 있어. 예쁜 송이가 있어. 예쁜 빼도 되잖아. 그럼 이때는 일반적으로 부속성분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독립성분. 어머! 예쁜 꽃이 피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머! 없어도 되잖아. 그냥 예쁜 꽃이 피었다. 이렇게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원래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예외가 있다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주성분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처럼요. 지금 다른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알 것 같아요. 그럼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주성분은,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성분은 생략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주성분도 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얘는 문제를 상대적으로 풀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주성분 생략 가능합니다. 됐죠? 자, 부속성분 필수 부사어가 있었죠. 어떨 때 필수 부사어가 있었더라, 얘들아? 두 자릿수 서술어. 송희 선생님은 누구를 닮았어? 얘기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송혜교와 닮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럼 이때 송혜교와라는 애는 필수 부사어가 되겠지. 또는 자, 송이는 주호를 친구로 여기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때 여기다. 근데 송이는 누구를 무엇으로 여기다 해서 그때 무엇으로라는 필수 부사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예외적으로 생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요? 필수 부사어요. 또는 여러분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이 1학년 때 품사를 배우실 때 의존명사라는 애를 배우셨을 거예요. 의존명사는 명사는 명사인데 혼자 자립할 수 없고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애를 의존명사라 부릅니다. 그럼 의존명사가 쓰이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항상 관형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의존명사 앞에 여기 좀 적어 놓을게요. 의존명사 앞에 관형어. 영어는 필수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생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 독립성분 얘는 예외 없어요. 그냥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스탑. 선생님이 어머 잘못 적었네 얘들아. 여기 오후 여러분이 온라인 보면서 선생님 왜 저래 했겠네 여러분. 자 생략 가능하고요. 얘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네 생략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생략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또 어디 틀린 데 없나? 생략 안 되고 생략 예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지만 생략할 수 없어. 네 맞네요 여러분.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 볼게요. 15번. 다음 밑줄 친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한번 골라봅시다. 철수는 중학생이 되었더라.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서는 사실은 중학생이보다 먼저 잡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뭔데? 되었다. 자 되다 아니다 얘네들은 특이한 서술어였지 그치? 누구? 되다 아니다는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완벽한 의미를 낼 수가 없어요. 철수가 되었다. 뭐가 됐는데 철수가? 자 철수가 아니에요. 철수는 뭐가 아닌데 이게 궁금하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해? 항상 보어라는 애가 필요한 서술어가 됩니다. 그럼 이때 중학생이는 보어겠죠. 자 여러분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주어죠. 자 대상에 대한 설명은 서술어예요. 서술어 되다를 보충하는 이게 바로 보어지. 답은 3번. 자, 다음 다른 문장 성분 꾸며줍니다. 그럼 얘는 부속 성분이야 라고 보시면 되죠.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도 있고 부사어도 있습니다. 다음 서술어가 표현하고 있는 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서술어의 동작의 대상, 서술어의 행위의 대상은 세 글자로 목적어야 라고 표현했었죠. 맞나요 여러분? 자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21쪽으로 건너가세요. 21쪽에 2, 3, 4, 5, 6번에 5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5문제니까 4분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분 드릴게요. 시작.
짜잔! 여러분 다 풀어보셨나요? 우리 한번 문제풀이 마무리하고 수업 끝내도록 합시다. 보기에 있는 혼문장을 보기에 있는 문장 중에서 혼문장 있는 대로 다 골라봐 하는 문제였어요. 그쵸? 일단 그런 문장들을 분석을 해보셔야겠죠. 봄이 오니 꽃이 핀다. 얘들아 뭐뭐 하니? 라는 표현이 눈에 보이네요. 봄이 주어 오니 서술어, 꽃이 주어 핀다 서술어. 그럼 얘는 딱 본 순간 주어 두 개, 서술어 두 개잖아. 그럼 일단 혼문장은 아니지만 우리는 한번 분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 문장은 봄이 오니 꽃이 핀다라는 두 개의 문장이 이어져 있죠. 나란히 어떻게 연결 어미를 통해서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될 거고요. 꽃이 피기 위한 조건으로 봄이 오니라는 선행 조건이 생겼네요.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서 조건의 의미관계로 이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에 보시면 귤은 주어요. 비슷해요. 서술어요. 무엇과 비슷한데요? 필수 부사어가 나왔죠. 여러분 주어와 서술어가 한 개씩 있어요. 그럼 니은은 혼문장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대요. 까마귀가 주어 날아요. 서술어 뒤에 자가 나타났네요. 배가 주어 떨어져요. 서술어요 여러분. 그럼 이때 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은 아니지만 시간적인 선후 관계에 따라서 까마귀가 날아서 그 다음에 배가 떨어지는 경우잖아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야. 그 다음에 얘는 선후 조건이야 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리을 있어요. 서술어. 뭐가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주어요. 자, 여러분 집에서 있어요. 집은 장소니까 부사어 같죠. 자, 여러분 어떤 집인데? 그 집이요. 이때 그는 그냥 관형사가 관형어가 된 예시죠. 관형어 오늘 시간이죠. 그럼 부사어. 그럼 여러분 주어와 서술어는 한 개씩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 혼문장이에요. 아,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주어와 서술어가 한 개씩 있어 혼문장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음 우리는 주어 깨달았어요. 서술어. 그럼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가 옳았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때 그가도 안에 주어와 음이라는 서술어, 옳았음, 옳았다라는 서술어로 연결이 된 거죠. 주어와 서술어가 두 개씩 나타났네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가 옳았음을 뒤에 을 붙었으니까 얘는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한 명사절이죠. 명사절인데 옳았다. 뒤에 붙었잖아. 미음을 통해서 연결된 목적어 역할의 명사절이야 라고 보시면 비읍 수빈이가 주어 뭐 했대? 띄었대요. 서술어. 무엇을 띄었는데? 미소를 띄었대요. 목적어. 자, 여러분 얼굴에 이거는 수빈이의 얼굴이라는 장소네요. 그럼 이때는 부사어가 되겠죠. 드디어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어입니다. 얘도 부사어. 주어와 서술어가 한 개씩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긴 문장이었지만 문장이 길어도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 등장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혼문장이야. 그럼 답은 니은, 리을, 비읍의 4번이야 라고 체크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3번. 다음 중 아는 문장이 아닌 것 한번 골라봅시다. 여러분 그럼 볼게요. 그녀는 주어 많아요. 서술어. 뭐가 많은데? 얘들아 그녀가 많은 거예요? 그녀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많아요? 주근깨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네. 주주서에 얘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인 거죠. 됐죠? 자, 2번 그는 주어요. 다가왔어요. 서술어. 내게 다가옵니다. 부사어요. 근데 어떻게 다가오냐면 소리도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소리가 주어 없다 서술어. 근데 이가 붙었죠 여러분. 뒤에 이가 붙은 부사절. 우리 부사절 어떻게 외우기로 했었냐면 이예누룩으로 외우기로 했었죠. 다음 3번. 자, 장발장은 주어요. 뭐 있는데 장발장이 갔어요 서술어. 어디에 갔어? 장소네. 부사어. 여러분 장발장은 감옥에 갔대요. 그치? 근데 어떤 장발장일까를 생각해 봤더니 빵 한 조각을 훔친 장발장인 거예요. 여러분 빵을 훔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훔치다라는 표현 밑에 니은이라는 관형절 만들어준 애가 왔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사실 빵을 한 조각을 훔친 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얘는 조금 구분하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훔치다 서술어.
그 다음에 이때 조각을 빵 한 조각을 전체적으로 얘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 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얘는 지금 밑에 니은 붙어 있는 니은으로 적어볼까요? 니은 붙어 있는 관형절로 안겨있고 또는 관형절을 안고 있죠. 다음 4번 봄이 오면 얘들아 흥부는 제비가 오기를 기다린대요. 여러분 일단 봄이 오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봄이 오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나타났네요. 그래서 일단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그 다음에 면이라는 조건이 등장했죠. 그 다음에 흥부는 주어, 얘 주어 서술어지? 흥부는 기다려요. 아니지 서술어. 무엇을 기다리는데? 제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목적어죠. 짠. 목적어를 기다려. 근데 이때 제비는 주어와 서술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이거 그러면은 목적어의 역할하고 있는 기로 끝났어요. 명사절이겠죠. 명사절. 명사절은 기, 그 다음에 이거는 목적어의 역할. 맞나요? 자, 다음 5번. 지난 주말 우리 가족은 할머니 댁에 다녀왔더라. 여러분 일단 다녀왔다가 서술어. 누가 다녀왔는데? 가족이. 그럼 이건 주어. 가족이 다녀왔어요. 그쵸? 어디에 다녀왔어요? 할머니 집에 갔다 왔지. 댁에. 얘가 부사어. 근데 이 댁은 할머니의 댁이잖아요. 명사인 댁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할머니는 관형어가 되겠죠. 그냥 체언 단독으로 관형어로 쓰인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은 가족인데 어떤 가족이야? 우리 가족이야. 우리는 가족을 꾸며주겠죠. 얘도 역시 관형어. 여러분 주말에, 지난 주말에 라는 표현이잖아 사실은. 그럼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지. 이 행위를 한 시간이 주말인 거잖아. 얘는 시간이니까 부사. 여러분 지나는 주말을 꾸며주고 있네요. 그럼 이때 지나는 관형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지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다음 중 안긴 문장의 역할이 바르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볼까요? 해리가 키가 크다. 주어와 서술어로 연결되어 있는데 주어, 서술어 역할이고요. 해리가 전체 문장의 주어인 해리가 어떠하다라는 형식이에요. 얘는 보어가 아니라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있죠. 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답은 1번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드러났어요. 뭐가 드러났는데 그가 나를 속였음이 드러났어. 주어 역할 맞죠? 여러분 그는 다가왔어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소리가 없이 다가왔습니다. 부사어가 맞죠? 다음 농구는 기다려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목적어의 역할이네요. 다음 그는 봤어요. 무슨? 고양이를. 그럼 그는 고양이를 봤다. 근데 어떤 고양이야? 입이 뾰족한 고양이를 본 거예요. 그럼 어떤이라 해석했으니까 관형어의 역할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이어진 문장을 만드는 관계가 보기와 같은 것 좀 골라볼까요? 송이가 노래하고 저예요. 자, 여러분 옥주가 춤을 춥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송이가 주어, 노래해요, 서술어. 옥주가 주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우리 옥주쌤 춤춘다, 서술어가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뒤에 뭐가 보이냐면 고라는 연결어미가 보이네요. 연결어미 고는 어떻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면서 나열의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다 외우고 시험을 보셔야 되는 파트예요. 오늘은 처음 만났으니까 그치? 근데 학교에서 내신 보기 전에는 외우고 가는 게 좋으니까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복습을 꼭 해주셔야겠죠. 여러분 1번부터 한번 보실까요? 비가 와서 여기 오와서라는 표현이 붙었잖아 얘들아. 그럼 아서 어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종석이 이종석 우리 아이유와 사귀는 여러분 잘못 적었네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얘는 인과가 되겠죠. 원인과 결과. 담비가 내리어서 아사 어서 똑같이 또 나왔네요 여러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인과가 되겠습니다. 다은이는 책을 빌리러. 얘들아 이때 러라는 표현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의도와 목적이 되겠죠. 다음 4번.
가을에 서리가 내리니 단풍잎이 물들었더라. 얘들아 뭐뭐 하니? 라는 표현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종속의 조건.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죠. 영아는 수학을 잘하는데 라는 표현이요. 너무 길게 걷네. 자, 그럼 이때 여러분 는데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중에서 나열은 아니지만 똑같이 대등이기 때문에 답이 5번이겠지. 뭐뭐 하는데 이거는 뭘까요? 대조의 의미라고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이런 문제의 유형은 잘 나오니까 꼭 외워두셔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6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안긴 문장을 찾아서 밑줄 그은 것 중에서 알맞지 않은 것 한번 골라봅시다. 자, 선생님께서는 많아요. 선생님이 많아요? 선생님이 여러 명인가? 그게 아니라 인정이 많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어떠합니다. 이렇게 연결한 서술절이죠. 맞네요. 다음, 이 상자는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인데? 내가 종규한테 줄 선물인 거예요. 여기까지 묶여야 주다 밑에 리을이라는 관형절 만드는 전성어미가 들어가겠죠. 답은 그래서 2번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나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어요? 송이가 친절한 사람임을 알았대요. 그래서 선생님 친절하대요, 여러분. 자, 4번 나는 빵을 먹었어요. 어떤 빵이냐면 엄마가 구워준 빵인 거예요. 그쵸? 자, 다음 수빈이는 도착했어요. 어떻게 도착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사절, 자, 관형절, 자, 얘는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 얘는 관형절. 인데 줄까지 줄이 안 그어져 있었죠. 얘는 서술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봤더니 열심히 잘 들었나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3학년 내신 미리 보기 식으로 문장의 확대라는 부분과 문장 성분 부분을 배워봤는데요. 오늘 일단 공부를 하시고 나서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각 관에 있는 선생님께 가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복습하세요. 안녕.